자, 그럼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사무처에서 작성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대외 문건이 한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해당 문건엔 조국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합당의 시간표도 나와 있었는데요. 잠깐 볼까요? 자, 2월 6일까지 사전 협상을 하고 2월 10일에서 19일 사이에 당원 토론회를 진행한 뒤에 자,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친다. 즉 합당 신고를 한다. 이런 이른바 구체적인 시간표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되자 당내도 발칵 뒤집혔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합당 문제로 또 한 번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 뒷받침 이걸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 문건이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왜 예상 가능한 답변을 했는데 저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 그리고 유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우고 한 일이다. 이런 이 배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도 일단 한쪽에서는 또 합당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혹시 논의를 통해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누군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대표께서 지금 아까 우리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건 당원 투표를 그냥 강행하겠다, 합당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나왔을 때 이거 봐라 사전에 준비했던 것 아니냐, 이미 우리 얘기는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자, 이 문서가 왜 유출됐는지 이걸 엄벌이 쳐야 된다, 이거는 지금 논점에서 좀 벗어난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지금 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사실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아까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당 시기가 왜 지방선거 이전이어야 되느냐, 너무 급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생채기가 날 수 있다. 아까 지금 이미 조국혁신당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당을 자꾸 공격하냐라면서 조국혁신당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그런 중재안을 낼 것인지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야지 당에게 묻겠다, 당원에게 묻겠다,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당원 투표에서 51대 49가 나오면 이거 합당해도 되는 겁니까?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 안에서, 어차피 최고위원들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지도부 안에서 합의안을 내기 위한 노력을 당대표께서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합당 미략서를 또 제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나 서로 약속한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문건이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 몫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또 시점이 그럼 지방선거 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조국 대표에게 서울시장 아니면 부산시장 이런 부분을 맡기려고 한다. 그럼 사실 조국 대표만 좋겠죠. 조국 혁신당에서도 최고위원들도 다 반대를 하고 의원들도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게 흡수 합당의 형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뭐라고 의원들이 하기가 그런 게 그냥 반대를 하는 순간 그러면 본인은 나가야 됩니다.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합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당에 공을 들이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외부에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정말 미래하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네, 자, 이 대비 문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어떤 반응일까요?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모르는 내용.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테이블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설 전에 민주당 내부를 정리해서 공식적 제안을 다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선전포고처럼 생각합니다. 들리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야 왜 나 짜증나게 해 하면서 탁 손으로 쳐내거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죠. 예.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저 신장식 의원. 자, 살짝 썸을 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청혼을 했다면서 김치 싸다구를 맞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사실 조국혁신당에게는 저희는 좀 송구스럽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집안에서 뭐 어머니가 반대했든 아버지가 반대했든 누군가 반대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것이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조국혁신당도 신장식 의원은 저렇게 말씀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른 의원들께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과 사이가 멀어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민망한 상황이고 저희 당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문제를 처음에 제안했던 분 정청래 대표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서서 자,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 결혼 강행합시다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결국은 이 제안을 한 쪽에서 지도부, 특히나 당대표께서 결자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를 통해서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앞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2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잘 못한다가 45%로 잘한다 38%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잘한다가 64%였습니다. 잘못한다가 28%로 이 잘한다가 잘못한다의 2배를 넘었는데 자, 정 대표도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합당도 결국은 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완전 당심은 이제 청으로 넘어갔다. 네.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계속 전 당원 투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혼 당사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끼리 결혼을 하는 거지 당사자가 그렇게 되어야지 네. 이게 당대표와 당대표가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당의 아버지끼리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애들 시키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도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만큼 그래도 잘 처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어준 씨가 미는 정청래 대표가 참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진짜 이유가 달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꽤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정치 일정이 6월달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자라고 하는 주장 사람들의 의견은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 이전에 빠르게 뭔가 전당대회 이전에 빠르게 합당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최근에 있었던 1일 1표제에 대한 그 투표, 중앙위 투표가 다시 한번 2달 만에 통과된 것도 마찬가지 같은 결에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